안녕하세요. 생산 및 운영관리 발표를 맡은 김민혁입니다. 저희는 책에서 주요하게 다룬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교통과 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실행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해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의 배출입니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에 아주 오랜 기간 남아있으며 5분의 1가량은 1만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대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과 미래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희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가장 큰 이유로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산림 파괴, 마지막으로 산업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연소를 통해 발전소, 공장, 차량 등에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전력 생산과 냉난방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해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벌목, 불법 벌채, 농지 개척으로 인해 나무가 소멸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감소하고, 무분별한 농지 개척을 위한 연소로 인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무가 줄어들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등 환경오염과 결합하여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과정을 통해 일어난 도시화 문제로 콘크리트와 건물, 도로 같은 인프라가 태양열을 흡수해 도시 내부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열섬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도시화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건물, 시멘트 같은 모든 물체들이 화석 연료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생산되기에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의 주제인 교통 문제로, 교통 문제는 단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도로와 수로로 인해 토지와 수질 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통과 운송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 표를 통해 살펴보시면 약 77%의 가량은 자동차, 화물차 등 지상에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며, 이는 저희가 교통에서의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에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린 프리미엄이 훨씬 높은 배와 비행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린 프리미엄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는 제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교통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사업계획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을 통해서 교통의 대기오염과 교통 체중 문제를 파악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수요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분석할 것입니다. 교통 및 운송과 관련된 배출량을 분석해 기존 교통수단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케팅 분석 및 홍보 전략에 사용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교통수단의 이점을 강조하는 광고 및 캠페인 등을 기획해 대중들에게 홍보할 것이며, 협력 마케팅을 통해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현 실현 단계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이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시장 분석 과정에서 먼저 교통 운송 문제를 분석해 교통 문제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과 세부적 요인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시장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 진출을 유치할 것입니다. 확장된 자본을 통해 시장이 확장되고 투자가 확장된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수요 또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와 교통 혁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운동 단체와의 협업, 기업의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들과의 협약 체결과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급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운송과 관련된 배출량을 살펴보면 자동차, SUV, 오토보이가 47%, 쓰레기, 버스, 화물차가 30%로 지상 교통 운송
수단들이 약 7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전기교통수단, 수소교통수단, 천연가스 교통수단, 킥보드 자전거 등 1인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전기교통수단은 전기로 구동되는 교통수단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수소교통수단은 수소연료로 작동되어 물이 유일한 배출물이라서 온실가스를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교통수단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가 10분의 1 수준으로 배출되고 열 효율도 매우 좋기 때문에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 외 전기 킥보드와 자전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적인 여러 교통수단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케팅 및 홍보 전략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친환경 교통의 장점을 대중적으로 알릴 것이며, 체험 및 이벤트 전략으로 실제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협력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지자체들과 기업, 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유치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교육 및 정보를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수단으로의 이점을 명확히 전달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결과로는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이용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같은 교통수단들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교통혼잡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던 환경 문제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생태계 안전과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체 연료가 마련되어서 전기,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영구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